안녕하세요, 프랑스 와요입니다. 오늘은 저하고 메독 뽀이약에 위치한 샤또 삐숑바홍을 같이 방문해 보겠습니다. 삐숑바홍은 메독 그랑크리 클래스의 2등급인데 2등급 중에서도 품질이 좋아서 슈퍼 세컨드로 불리는 샤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평균가가 빈티지별로 다르긴 하지만 110에서 170유로 정도 하는 고가의 와인입니다. 그리고 또 보르도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샤또 중에 하나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하고 샤또 삐숑바홍 랜선 투어 한번 해볼까요? 샤또 삐숑바홍 하면 또 다른 이름이 비슷한 메독 그랑크리 클래스 2등급 와인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샤또 삐숑 롱그빌 꽁테스트 라렁드라는 곳이 또 있습니다. 그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19세기 초까지는 이 둘은 하나의 샤또였어요. 그러다가 바홍 조셉 드 삐숑 롱그빌이라는 사람이 1850년에 사망을 하면서 5명의 자식들에게 샤또를 나눠줍니다. 아들 둘, 딸 셋 이렇게 있었는데 아들은 아들끼리 그리고 딸은 딸끼리 뭉쳐서 샤또를 나눠서 운영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들이 운영한 곳은 오늘 방문한 샤또 삐숑바홍, 그리고 딸들이 운영한 곳은 샤또 삐숑 롱그빌 꽁테스트 라렁드입니다. 이 샤또 삐숑바홍은 20세기 중반 들어서 투자 부족 등으로 퀄리티가 현저히 떨어졌었는데요. 그러다가 1987년에 프랑스의 대형 보험회사인 악사가 이 샤또를 매입하면서 아주 큰 투자를 단행합니다. 그래서 악사가 인수한 지 3년 만에 다시 정상급 와이너리로 우뚝 서게 됩니다. 일단 정면을 보시면 아주 멋있는 성이 눈앞에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앞에 사각형으로 된 연못이 있어요. 그 연못이 아주 잔잔하게 그 빛을 받아가지고 이 정원을 더 이쁘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투어를 시작하면 처음으로 포도밭을 보여줍니다. 우선 근처 샤또들을 알려주는데요. 바로 맞은편에 하나였다가 분리가 된 삐숑 롱그빌 꽁테스트 라렁드가 있고요. 바로 그 옆에 그 유명한 샤또 라투르가 있습니다. 이 포도밭을 보면 이 포도나무 사이에 모내기처럼 심어져 있는 풀들이 있습니다. 이 풀들은 포도 수확이 다 끝나고 겨울에 심어놨다가 봄이 되면은 싹 갈아엎어서 땅 안에다가 넣어줍니다. 그 풀에 그 식물의 영양분이 포도밭에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비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도밭은 총 73헥타르고 평균 수령은 35년이지만 가장 품질이 좋은 샤똥 삐숑바홍 같은 경우에는 평균 수령이 50년 된 포도나무에서 나온 포도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확기에는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전부 손으로 다 포도를 따는데요. 무려 80명의 직원이 3주 동안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밭에서 설명을 다 듣고 이제 양조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첫 번째로 도착하는 곳은 포도를 수확한 후에 선별하는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수확한 포도에서 줄기를 제거하고 포도 알만 이제 남기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기계 중에 아주 신기한 기계가 하나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레이저로 포도알 상태를 체크해서 사이즈가 좀 다르거나 아직 덜 익어서 초록색 컬러를 가진 포도알, 모양이 너무 안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걸러내는 기계인데요. 이게 스위스에서 만들어진 기계인데 무려 한 대당 25만 유로라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양조장이 나오는데요. 이 스테인리스 큐브가 무려 40개가 있고 거기에 더해서 2015년부터 큰 오크통을 도입해서 수많은 양조통이 있거든요. 각 포도밭별로 그 다음에 포도 수령에 따라서 다 각각 양조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 포도밭,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 따른 특성들을 잘 뽑아내가지고 더 맛을 좋게 구현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양조장 한가운데에 구멍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아래에 엄청 큰 통이 있습니다. 무려 15만 리터에 달하는데요. 이 통은 모든 양조 작업이 다 끝나고 병입하기 직전에 여기로 다 와인을 모아서 병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샤똥 삐숑바홍에서 생산하는 그 첫 병부터 끝병까지 모두 다 균일한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와인 숙성실로 이동을 합니다. 양조가 끝난 와인들은 이 숙성실로 옮겨져서 오크통에서 숙성을 진행하는데요. 현재 30여 가지의 다른 오크통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한쪽에서 작업이 진행 중에 있었는데요. 바로 오크통을 세척하고 있었습니다. 와인을 오크통에다 숙성할 때 18개월 동안 계속 놔두는 것이 아니라 3달에서 4달에 한 번 정도씩 다른 오크통으로 옮겨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 작업을 하고 나서 빈 오크통은 아주 청결하게 세척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오크통 안에 있는 박테리아나 세균 등을 없애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작업인데 바로 이날 이 오크통 세척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갈 곳은 삐숑바홍의 올빈만 따로 저장을 해놓은 올빈 전시실인데요. 여기 있는 와인들은 이제 판매용은 아니고
박물관처럼 이렇게 놔두는 용도예요. 이곳에서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1943년 병 색깔하고 1947년 병이 색깔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1943년이 2차 대전 당시였는데 그 당시 어두운 색 유리는 다 무기 만드는데 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밝은 병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다시 어두운 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고 드디어 시음을 하러 시음실로 이동을 합니다. 총 3가지를 시켜줬습니다. 가장 먼저 레투 헬드 롱그빌 2016을 시음했습니다. 색을 보면 아주 깨끗한 루비색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에서는 주로 메를로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주 진한 건포도나 딸기, 라즈베리 등의 향 등이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타닌도 좀 약하고 무겁지 않아서 아주 마시기가 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음한 것은 레 그이퐁드 피숑바홍 2016입니다. 좀 전에 마셨던 그 뚜헬 롱그빌보다 색이 좀 더 진했고요. 좀 더 진한 루비색을 띄었고 향에서는 신선한 과일 향이 꽤나 세게 느껴지면서 향신료, 오크 향 등도 은은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타닌이 있었지만 좀 부드러웠고 입안에서 굉장히 볼륨감이 크고 또 균형이 좀 잘 맞는 와인이었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 20년도 숙성 가능한 와인이라고 했지만 지금 마셔도 굉장히 좋은 와인이었습니다. 이 그리퐁하고 좀 전에 마셨던 뚜헬은 둘 다 세컨 와인입니다. 가격은 비슷한데 스타일이 다른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디어 샤또 피숑바홍 2016을 시음을 했습니다. 색은 역시 뽀이약답게 아주 진한 가넷 색깔을 띠고 있었고 향이 아주 풍부했습니다. 까베르네 소비뇽의 대표적인 향들이 아주 강하게 올라오는데 블루베리나 까시스, 그다음 블랙체리 같은 검은 과실류들을 시작으로 피망, 감초향 같은 그런 스파이시한 향,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 바닐라, 초콜릿, 커피, 오크향 같은 진한 향들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입안에서는 처음부터 강하게 치고 들어와서 볼륨감이 입안 가득 채워졌고 타닌은 꽤 빡빡하게 혀를 쪼일 정도로 강했습니다. 피니쉬가 아주 길게 남아서 입안이 얼얼할 정도였습니다. 메독 그랑크리 클래스 중에서도 좀 높은 축에 속하는 샤또 피숑바홍을 같이 돌아봤는데요. 역시 그 명성답게 외관도 멋지고 양주 시설도 아주 현대화돼 있고 또 와인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일단 밖에서부터 너무 외관이 멋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르도 메독에 오시면 꼭 한번 방문하기를 추천드리는 곳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보아요.